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돈의 저자 안기환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이 생긴 게 언제냐면 농업혁명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렵일 때는 뭐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 바빴는데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자꾸 돈으로 되고 그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이 많은 이웃들을 자꾸 침략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죠. 특히 서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서양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침략할 거냐? 당연히 돈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게 되죠. 우리 그냥 책에서 그냥 배우잖아요. 알렉산드로스 그냥 페르시아로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동쪽으로 갔을까?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전쟁을 떠날 당시에는 로마는 그냥 서쪽 변방에 아주 비난한 아주 조그만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거길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쪽이 훨씬 더 부자 나란 말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금과 은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렉산드로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돈의 욕망이라는 게 권력자의 어떤 행동에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동력인 거죠. 우리가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보면 각 도시마다 굉장히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참 깜짝 놀라죠. 시골의 조그만 도시에도 교회가 몇 개씩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대한 화려한 성당들은 도대체 무슨 돈을 지었을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뭐 11조를 내가지고 지었을까?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 성당이 지어질 중세시대로 돌아가 보면 교리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알잖아요. 근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으면 지속적으로 고해상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면을 받긴 하는데 벌이 남아요. 그 벌을 연옥에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순행을 떠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말고 순례 여행을 가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벌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면벌부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겼어요. 그 면벌부라는 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고 운영비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란 것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도 회비가 많으면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유럽의 중세교회에서 그렇게 조직이 잘 돌아갔던 건 돈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서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잘 도는 또 이유는 사람들이 기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또 뭘까? 그 연옥에서 벌을 자꾸 탕감받기 위한 어떤 종교 교리가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으로 돌아갔던 거죠. 뭐 피렌체나 베네치아나 로마 이런 데 가면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건축물, 미술품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다 그 돈과 종교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디치라고 하는 뛰어난 가문이 오늘날로 가치를 치면 한 3,500억 정도를 내가지고 그런 예술품도 만들고 성당도 짓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을 후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의도였다고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메디치가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적극적으로 기부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부 행위는 그냥 사람 민중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고 돌아올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부를 하고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면 민중들한테 지지를 받아요. 자연스럽게 그 상인들의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메디치가는 군주까지 올라가거든요. 원래 메디치는 중류계급의 그냥 상인이었어요. 근데 한 3대쯤 가니까 위대한 자로 불리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되죠. 우리 흔히 이제 산원공상이라는 문화가 이제 동양에 있잖아요. 동양에서 항상 상인이 맨 밑이에요. 상인이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상인들이 아무리 돈을 내도 그 상인 계급이 산원공사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서양은 그 상인이 돈을 내서 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위를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서 우리 권력자들의 행동 이것들이 대단히 큰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지만 실제로 보면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돈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가의 큰 행동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나 정치적 행동들이 자꾸 명분론에 치우치면 이런 백성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늘 봐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인가, 이걸 다 따져봐서 거기서 이득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